사설은 그 해당 언론사가 주장하는 바를 담은 글이야. 1000자에서 1200자, 원고지 5장, 6장 정도 길면은 뭐 1300, 1400 이렇게도 가기도 하는데 거의 한 1000자에서 1200자 정도 된다고 보면 돼.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문단이 대체로 보면 4문단, 5문단, 많으면 5문단까지 가고 4문단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겠지. 결국 사설은 논설문이야. 사설이라는 것은 어떤 신문의 그 회사의 논지, 주장하는 바를 잘 드러내고 있는 거, 그게 사설이란 말이야. 논설문이다 보니까 소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꼭 갖춰. 모든 사설들을 잘 읽어보면은 소론, 본론, 결론의 그 구성을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야. 오늘 함께 읽어볼 사설은 국민의 전기로 폭탄 안기고 성과급 잔치 벌인 한전, 이런 제목을 가진 사설인데 함께 읽어볼까? 한국전력 직원이 1인당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고 한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덕분이다. 한전은 B등급을 받은 지난해에도 3,600억 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조한익 사장은 전년보다 81.4%나 많은 9,564만 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작년보다 한 단계 높은 평가를 받은 올해에는 2배 이상의 두둑한 성과급을 받게 된다. 성과급 파티의 1등 공신은 일반 가정의 전기료 폭탄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발전 연료인 원유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요금을 내리기는커녕 국민에게 살인적 누진제를 물렸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지난해 한전의 영업이익은 11조 3,467억 원으로 전년보다 96.1%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작년보다 46% 증가하는 6조 3,097억 원에 이른다. 하루에 347억 원꼴로 영업이익을 올린 셈이다. 한전을 포함한 7개 전력 공기업 역시 올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2년 새 10배나 불어났다. 영업이익률은 10.7%로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보다 높다. 한전의 경영이 크게 나아졌지만 박수를 치는 국민은 없다. 성과급으로 콧노래를 부르는 한전 직원과는 반대로 일반 가정에서는 살인적 고지서를 받아든 채 한숨만 내쉬고 있다. 이상 폭염이 있던 8월의 경우 6월보다 전기료가 2배 이상 폭증한 가구만 298만 가구에 달한다. 그나마 국민들의 아우성으로 정부가 반짝 할인을 해준 결과가 이렇다. 국민에게 요금을 덤터기 씌운 결과가 경영성과로 둔갑하는 현실은 정상이 아니다.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일종의 갑질이다.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경영실적평가와 성과급 기준을 하루빨리 수술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계의 유로가 없는 불합리한 누진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여론의 역풍을 맞아 뒤늦게 당정 태스크포스를 만들긴 했지만 논의에 진척이 없다. 혹여 누진제에 대한 근본 수술 없이 임기응변으로 넘긴다면 무서운 여론 폭탄을 맞는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한전의 성과급 정치는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을 시리에 적게 한다. 국민의 살림을 쥐어짠 대가로 그들만의 배를 불리는 것이 경영혁신일 수는 없다. 국민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공기업의 목적이 아닌가. 국민 행복을 외치는 박근혜 정부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이 사설은 지난 여름에 무척 더웠잖아. 그 더울 때 일반 가정에서 다들 에어컨을 켜기가 상당히 두려웠잖아. 그 이유는 아마 그 이게 전기세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일 텐데, 그 전기세의 문제점, 그게 바로 그 본문에서 사설에서는 누진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그 누진제 폭탄 때문에 그 일반 서민들은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켜지도 못했는데 한전은 말이야 그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올려서 그걸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거지. 읽을 때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재빠르게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글이 이 사설에서 무슨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지. 사설을 분석할 때는 문단별로 분석하는 게 좋아. 지금 이 사설 같은 경우는 몇 개 문단으로 되어 있냐면은 5개 문단인데 각 문단을 한번 요약해 보는 것도 사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어. 먼저 첫 번째 문단을 봐볼까? 첫 번째 문단에서는 보면은 소론격에 해당되겠지.
서론일 텐데, 한국전력이 지금 사상 최대의 그 어떤 그 성과급을 받게 됐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작년에도 3,600억 원이라는 성과급을 받았는데, 올해에는 등급이 B등급, 작년 B등급에서 올해 A등급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아마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은 2배 이상의 그 두둑한 성과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볼까? 두 번째 문단에서는 한전이 그러면 왜 이렇게 큰 성과급을 받게 됐는지 그걸 그 원인을 분석해 주고 있는 거야. 보니까 올해 그 전기 각 가정마다 전기료 폭탄이 아주 그 내려져서 한전에 당연히 그러면 한전은 이익이 크게 나겠지.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그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돼. 매출이라는 것은 기업이라는 게 기업이 제품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해서 그 이익을 올리는 게 기업이잖아. 그래서 매출은 그 서비스나 상품을 판 금액이 매출이야. 근데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원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매출은 그냥 그 아무거나 팔 수 없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않겠어? 서비스도 말이야. 어떤 원가가 필요하겠지. 당연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가령, 그 머리를 깎는 그런 그 이용사다. 그러면은 임대료도 들어갈 테고, 전기료도 들어갈 테고, 여러 가지들 들어가겠지. 그게 다 원가에 해당되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품의 원가라는 것은 원료비라든지, 제조 경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겠지. 그게 이제 그래서 매출에서 그 매출 원가를 빼준 게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래. 매출 총이익.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다 이익은 아니지. 왜냐하면은 그 매출 총이익을 만들어내기까지 어떤 사람들의 인력이 들어가잖아. 인건비가 필요하고 그 또 직원들 복리후생비도 필요할 테고 또 퇴직금 줘야 되니까 퇴직급여도 필요하고 그런 걸 보면 그런 걸 판매관리비라고 그래. 판매관리비.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빼면은 그게 바로 영업이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올린 이익인 거야. 그 이익이 올해 아주 사상 최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이익이 삼성전자라든지 국내 현대자동차 같은 그 국내 그 글로벌 기업보다 훨씬 낫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게 이런 한전의 이익이 말이야. 그 한전이 정말 열심히 생산하고 그걸 잘 판매해서 이룬 그런 성과라기보다는 국민들한테 누진제 말이야. 누진제를 통해서 크게 그 전기료가 오른 덕분에 이렇게 이익이 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누진제는 뭐냐면은 그 1970년대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했거든. 우리나라 그 산업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가급적 일반 가정보다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보내고 싶어 했었어. 그래서 일반 가정들에서 좀 그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정량제로 한다면은 가령 1kW에 1원이라고 하면 2kW 2원, 50kW에 5, 그 다음에 500kW일 때 5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기면 되는데 누진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구간별을 정해. 구간별을 정해서 낮은 구간에서는 적게 매기고 큰 구간, 가령 500kW가 넘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아주 그 무겁게 11.7배 이런 차이가 두 개 하는 거야. 첫 번째 구간은 100kW 이하, 그리고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같은 경우는 201에서 300, 301에서 400은 네 번째 구간 이렇게 해서 500kW가 넘어가면은 6단계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1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 단계가 되면 12배 가량이 그 과중하게 매겨지는 거야. 사람들은 그래서 대체로 그 에너지를 덜 써야지 그 낮은 구간에 머무를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그 절약하는 그런 그 효과가 있었지. 하지만 전에는 그 70년대 그러니까 70년대만 하더라도 그 가구당 에너지 소비가 156kW였대. 그러지만은 지금 그 2015년 기준으로 223kW로 늘어난 거야. 각 가정마다 전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게 굉장히 부유층만이 소유하던 거였는데 지금은
어느 가정이나 다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이 과거에는 적게 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이 구간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진제가 오히려 서민들한테 과중한 부담을 지어주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네 번째 문단 볼까? 네 번째 문단은 이제 거의 결론격에 해당되는데, 이 한전의 성과가 순수하게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룬 그런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전기료 폭탄, 그 원인은 앞에서 말했지만 누진제겠지만은 전기료 폭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이거는 문제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보면은 공기업의 본연의 자세가 어떤 건지, 공기업 개혁은 어때야 되는지를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야. 논설문에는 세 가지 형식이 있거든.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이라고 하는데, 두괄식은 말 그대로 머리 쪽에 그 결론 부분을 두는 거야. 그리고 미괄식은 꼬리 밑자, 그 꼬리 부분에 두는 거고, 양괄식은 머리하고 꼬리, 그러니까 앞과 제일 그 뒷부분에다가 강조하는 바를 넣는 게 양괄식이지. 근데 이 사설 같은 경우는 지금 뒷부분의 결론,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의 결론이 있잖아. 그래서 미괄식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문단에서 한전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게 됐다. 이걸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사상 최대의 이익이라는 것은 결국에 국민들에게 전기료 폭탄을 내려서 얻은 그 영업이익이 아주 증가한 덕분이고, 세 번째 문단에서 말은 이 영업이익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본인들이 그 정말 열심히 영업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누진제라는 그런 살인적인 전기료 폭탄 그거에 따른 거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서는 그 불합리한 누진제 제도를 고쳐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평가 체계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고, 다섯 번째 문단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기업의 본연의 모습, 공기업 그 개혁은 어때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셈이지.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문단 같은 경우, 다섯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 번째 결론에 해당되는 문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부연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겠지. 이 사설에서 크게 굳이 그 한 문단을 뺀다고 생각하면 다섯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사실 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 왜냐하면은 네 번째 문단에서 이미 결론을 충분히 내려줬기 때문이지. 자, 이 사설에 나오는 단어들 몇 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육박이라는 것은 거의 대체로 이른다는 얘기야. 육박, almost 영어로 하면 almost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런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표현은 관용어라고 그러니까 그 짝을 이뤄서 항상 나오던 단어이기 때문에 외워두면 좋겠지. 그리고 여기 내리기는커녕이라고 줄을 그어놓은 것은 커녕이 띄어쓰지 않고 이렇게 붙여 쓴다는 것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덤톡이라는 단어가 있지. 덤톡이는 못되게 이용하는 거야.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덤톡이 그걸 말하는 거고, 독점적지 모노폴리지, 영어로 모노폴리 독점적지는 한전이 지금 전기를 독점하고 있잖아. 사실상 우리나라 90% 이상을 한전에서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갑질이라는 것은 이제 갑을 관계라는 거에서 나온 거야. 그 계약서를 쓰다 보면은 갑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쓰거든. 갑은 제공하는 자가 되고 을은 이제 제공을 받는 자가 대체로 되는데, 갑이 우위에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갑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을한테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그래. 지금 요즘에 기사를 보니까 계약서에서 갑과 을 이걸 바꾼대. 갑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역풍이라는 것은 순풍의 반대말이겠지. 역풍 반대 바람.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 마주오는 바람은 역풍이야. 근데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오는 바람은 순풍이겠지. 임기응변이라는 것은 한자로 임자가 임할 임자, 틀기자, 그 다음에 응할 응자, 그 다음에 변할 변자. 그러니까
어떤 기회에 말이야 철저하게 준비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재빨리 대응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임기응변. 사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처음부터 쉽지만 않을 거야. 그러니까 사설을 문단별로 뜯어서 읽어보고 그걸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사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한꺼번에 읽어도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거야.